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소프트웨어 공학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재 298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소프트웨어에다가 공학이 붙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고, 거기에 또 소프트웨어 공학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소프트웨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할 거예요? 자,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인간으로 말한다면 머릿속에 있는 내용이죠. 네, 정신세계를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동작을 시켜요? 나한테 편리하도록.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동작을 시켜서 사용자의 작업을 편리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는 명령어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그 명령어들이 모여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이루고,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수행한 절차, 규칙, 관련 문서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것을 우리는 소프트웨어다라는 정의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드웨어를 동작시키기 위한 명령어들의 집합뿐만 아니라 그 프로그램에서 따라오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지켜야 될 절차, 규칙, 그리고 관련된 여러 가지 문서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좋은 소프트웨어란 어떤 걸까? 또 여러분이 소프트웨어를 구축을 할 때 어떻게 구축하는 게 좋을까라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가 사용의 편리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내가 소프트웨어를 구축을 해서 보여주는 사람들, 전달해주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초보자 분들이죠. 그 초보자 분들이 화면을 보고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작성을 해줘야 된다. 사용자가 사용하기 용이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유지보수가 용이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류가 발생이 됐으면 쉽게 정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1년 정도 걸려가지고 소프트웨어 구축을 해줬어요, 사용자한테. 근데 좀 오류가 자주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오류가 발생이 됐을 때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알려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만 구축을 해주고 떠나버리면 유지보수가 안 되면 오류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면 그 소프트웨어는 어떠세요?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유지보수를 쉽도록 이제 어떤 대책을 마련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시간, 또 최소한의 기억 장소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해 줘야 된다. 내가 프로그램을 이제 구축을 해서 줬는데 그게 메모리를 너무 많이 차지해요. 그 프로그램 하나만 띄우면 다른 프로그램은 다 띄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최소한의 시간, 최소한의 기억 장소에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이식성입니다. 우리가 뭐 간 이식을 해요, 심장 이식을 해요. 그런 말을 하죠. 그 해당되는 그거를 뭐 심장이나 간이나 그거를 타인한테 이렇게 넣어주는 기능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으면 그 소프트웨어가 그 기계에서만 동작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하드웨어에서도 정상적으로 실행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식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신뢰성이죠. 네, 정확하게 오류 없이 정확한 결과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쭉 읽어보니까 어떠세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그냥 평소 때 좋은 제품은 어떤 제품이 좋은 제품일까? 라고 생각해 보는 거와 같아요. 네, 그래서 사용의 편리성, 유지보수 용이성, 효율성, 이식성, 신뢰성. 자,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뭐 있어요? 재사용성이 있죠? 네, 재사용성
사용성은 뭐냐면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졌을 때 그 소프트웨어를 다른 소프트웨어에서도 사용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엑셀 2013 화면이나 파워포인트 2013 화면이나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동일한 부분이 있죠. 그럼 그 부분만 어떠세요? 따가지고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소프트웨어 개발 기간도 단축이 되고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좀 더 편리하겠죠. 그 다음에 상호 운영성이 있죠. 네, 상호 운영성. 다른 시스템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능력. 사용 용이성이죠. 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진 게 좋은 소프트웨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소프트웨어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1960년대를 한번 봤을 때 60년도의 초에 보면은 세계적으로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었을 때 하드웨어에다가 100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하드웨어에다 80을 투자한 거예요. 소프트웨어 20은 겨우 미진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어떻게 하면 좋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걸 살 수 있을까? 눈에 보이잖아요, 하드웨어는. 그런 데다 많이 투자를 하고 소프트웨어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960년대 중반부터 소프트웨어 구축 비용이 50%까지 5대5 50%까지 올라간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중요시 생각한 것은 몇 년 안 됐죠. 여러분이 컴퓨터 살 때 어떻게 하세요? 이 컴퓨터 CPU가 뭔지, 메모리가 얼마인지, 모니터가 어떻게 되어 있지, 비디오 카드가 뭐지, 이런 걸 잘 따지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추후의 문제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제 중요성을 인식을 한 것은 몇 년 안 되죠. 네, 그러한 소프트웨어 위기가 있었다 그죠. 그래서 또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항상 정품을 이제 정가를 주고 구입을 해야 되는데 또 많은 분들이 아직도 복사를 하고 있죠. 불법 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소프트웨어 위기가 있다라는 거죠. 소프트웨어 위기는 이제 컴퓨터 발달에 있어서 하드웨어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중요시 여기니까 하드웨어 개발하시는 분도 어떠세요? 자,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더 좋은 하드웨어를 개발을 할까? 사용자들이 이 하드웨어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올려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연구를 해서 개발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소프트웨어는 사람들이 중요시도 안 하고 정품으로 사지도 않고 불법 복제로 하고 하니까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분들은 어떠세요? 일단은 이게 유통이 잘 안 되니까 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발전 속도가 느리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를 이제 연구를 잘 안 한 거죠. 개발을 잘 안 해버린 거죠. 근데 이제 사용자들이 이 하드웨어를 받쳐줄 소프트웨어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여기에 이런 건 좀 했겠다. 그래서 사용자의 요구가 점점점 증가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받쳐주지 못하는 거죠, 소프트웨어가.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안 하다 보니까 다른 직종으로 가버리는 거죠. 유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1년 동안 집에 처박혀가지고 그 소프트웨어만 개발했다 그거죠. 그러니까 1년 동안 나는 월급이 없는 거죠. 자, 개발을 했어요. 그게 유통이 쫙 돼야지 어때요? 1년 동안 못 받은 월급, 그런 걸 이제 내가 할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이 정품을 안 사고 다 복제를 해버리네요. 그럼 이 사람 어때요? 망한 거죠. 난 다시는 소프트웨어 개발 안 해? 그런 또 마음가짐을 해버릴 수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정말 실력 있는 전문가들이 빠져나가 버릴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회사에서 인건비를 많이 주게 되는 인건비 상승의 문제. 네. 그리고 전문가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팀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문가들이 없다 보니까 개발 기간이 좀 지연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딱 해놓고 나서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거기에 근무를 해줘야지 유지보수가 또 잘 돌아갈 텐데 떠나버리니까 유지보수에 대한 어려움,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위기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소프트웨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학적으로 접근을 해보자. 우리가 이제 뭐 집을 하나 짓는다든지 공장에서 어떤 제품 개발을 해서 유통이 될 때까지 그런 개념, 그런 공학의 개념을 넣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키자. 공학의 원리를 도입하자.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 됩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공학의 가장 최대 목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제품 개발하고 똑같아요.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품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 네, 소프트웨어 생산성, 소프트웨어 품질 향상, 네, 작업 만족도 증대 이런 것에 있다 그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어떤 정립이 필요하겠다. 이 소프트웨어 공학이 나오기 전까지는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어쨌어요? 혼자서 내 맘대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개발을 했다 그죠. 개발하고 납품하고 그 다음에 나는 어디론가 이제 잠적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떠세요? 유지 보수가 문제가 되고 뭐가 잘 안 되는데 네. 초보자가 쓰는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개발자가 그냥 내 맘대로 네,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제 해보자라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공학 하면 여러분이 뭘 생각해요? 최소의 비용으로 어떻게 하면 품질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유지 보수까지 잘 해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소프트웨어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일까? 네, 소프트웨어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개발자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는 게 뭐죠? 정신세계잖아요. 명령어들에 대한 집합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 건지 프로그래머의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죠. 혼자서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팀으로 해서 몇 명이서 이렇게 그룹화 지어서 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의사소통, 팀원들 간의 의사소통, 또 하나 중요한 게 사용자와 개발자 간의 의사소통이에요. 자, 사용자들은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랬죠. 근데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나의 생각대로 만들면 절대로 안 되죠. 네, 그래서 사용자가 요구사항을 다 받아들여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사소통이 필요하죠.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당연히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안 돼요. 하나하나씩 다 물어보고 체크해야 되는 그런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규모, 복잡도, 요구사항이 많을수록 어때요? 규모는 더 길어나고 복잡해지겠죠. 네. 그 다음에 기술 수준, 개발 모형, 어떤 개발 모형을 할 것인지, 방법론, 또 프로그램에 대한 숙련도, 또 개발 기간, 단기간에 해주세요. 그럼 어떠세요? 더 힘든 노력을 해줘야 되겠죠. 네. 이것도 그냥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면 네, 쉽게 이해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의 범위는 어디까지를 우리는 소프트웨어 공학의 범위라고 볼 것이냐라는 거죠. 어디까지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손대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자, 개발 기법입니다. 네, 분석 설계를 할 것인지 구조적 프로그래밍, 구조적 개발 기법, 개체 지원 개발 기법, 이러한 개발 기법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프로젝트 관리 기법, 이제 품질 보증, 형상 관리, 재사용, 위험 관리, 유지 보수. 자, 개발 도구와 방법론, 설계하는 도구, 테스트하는 도구, 역공하는 도구,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 공학의 범위가 돼요. 또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씩 다 배워야 될 내용이에요. 어쩌면 좀 목차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다루는 전체적인 범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제일 먼저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가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그 개발되는 그 과정을 단계 나눠요. 그래서 그 비용과 자원을 예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규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내가 친구가 뭐 좀 만들어줘 라고 했어요. 만들어줬어요. 얼마 주면 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얼마 받을 거예요? 그냥 부르는 대로 아니죠.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어느 모 회사에서 이런 소프트웨어 좀 개발해 주세요 라고 이제 의뢰가 들어왔을 때, 그럼 제일 먼저 뭐 하죠? 견적서를 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들 거예요. 그 다음에 개발 기간은 어느 정도 될 거예요 라고 말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할 때 뭘 기준으로 말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란 개발 과정을 단계별로 나눈다. 그리고 비용, 자원을 예측을 한다. 그리고 그 단계별로 뭐를 해야 되는지 주요 활동을 규정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폭포수형, 프로토타입, 나선형 세 가지가 있고요. 우리는 여기서 뭘 기억해 줘야 되냐면 이 세 가지 모델의 각각의 특징을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모델에서 나가는 각각의 단계 순서, 어떤 순서대로 나간다, 그거를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무슨 모형이 있었죠? 폭포수형 모형이 있었죠. 자, 폭포수형 모형은요, 폭포예요. 자, 워터폴, 물이 떨어지는 모델이다고죠. 폭포라는 것은 물이 위에서 어때요? 아래로 떨어지기만 하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나요? 못 올라가죠.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뒤로 반대로 돌리면 뭐 되지만은 자연의 이치로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만 내려가는 단계예요. 밑에서 위로 올라갈 수 없는 단계다. 그래서 이름을 폭포수형 모델이다 라고 잡은 거예요. 이거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전통적이다, 가장 오래됐다, 우리 선배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기법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의 그 단계를 나누잖아요. 이 단계가 완벽하게 수행을 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방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 단계를 완벽하게 수행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진행해야 되는 방식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모델의 적용 경험, 성공 사례가 가장 많고 가장 안정된 방법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단계별 정의가 명확해요. 네, 그래서 전체 공정의 용의가 이해한 단계, 그 다음에 하나의 단계가 끝났을 때 그 단계에서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 산출물이 명확하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의 단점도 있겠죠. 개발 과정에 처음에 사용자와 충분한 의사소통을 해서 개발을 들어갔어요. 근데 사용자가 이제 중간에 좀 요구사항이 더 많아질 수가 있겠죠. 개발 과정을 하는 중간에 사용자가 새로운 요구사항을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땐 반영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제시해야 돼요. 단계 끝나고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뭔가 결과물 나오죠? 그거 가지고 그 다음 단계, 이런 식으로 가는 방법이 바로 폭포수형 모델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폭포수형 모델의 개발 단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제일 먼저 항상 계획과 요구 분석을 하게 되죠. 여러분이 어떤 의뢰를 받았다. 제일 먼저 뭐예요? 계획을 짜겠죠. 이렇게 계획을 짜야지. 그 다음에 뭐예요? 요구 분석. 사용자가 뭘 요구하지? 사용자가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받아들여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설계를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구현을 하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구현. 그 다음 뭐죠? 테스트를 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유지보수를 하죠. 그래서 이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이 단계 여러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계획, 요구 분석, 설계, 구현, 시험, 유지보수 꼭 기억을 합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이게 폭포수형 모델이었어요. 그러니까 폭포수형은 여러분 생각할 게 뭐냐면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 중간에 사용자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 단계 과정 반드시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타입 모형이 있어요. 프로토타입 모형은 뭐냐면, 프로토타입 모델은 뭐냐면 모형을 만들어요. 시뮬레이션을 해요. 우리가 아파트 하나 지으면 모델하우스에 보면 우리 집 아파트가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져 있죠. 몇 센치짜리로. 그런 모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파트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이해하기가 좋잖아요. 내가 의뢰한 소프트웨어의 그 모델을 모형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시뮬레이션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리 시뮬레이션 해서 이렇게 하면 되죠 라고 사용자와 대화를 하기 시작한다 그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용자 요구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또 개발자가 미리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의뢰자는 그 최종 결과물을 보고 일부의 모형을 미리 볼 수가 있죠. 훨씬 더 알아보기 쉽겠죠. 그래서 유지보수 단계가 별도로 없고 그 개발 단계 안에서 유지보수가 모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많은 노력과 비용 손실을 막을 수가 있다 그죠. 이미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오류를 수정을 하겠다. 그럼 어때요? 좀 뜯어 고쳐야 되는 그런 오류에 대한 노력, 비용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얘는 유지보수 단계가 개발 단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 손실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모형을 보면 사용자들이 또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구사항에 대한 변경도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토타입의 순서예요. 이런 순서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구 수집을 하고 빠른 설계, 네, 프로토타입을 구축을 하고 고객 평가를 받아서 프로토타입을 조정을 해서 구현하는 이런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프로토타입 모형하면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되냐면 시뮬레이션, 모형물, 네, 그걸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선형 모델이라고 있어요. 나선형 모델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 고객과의 소통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 만들고 나서 소통, 하나 만들고 소통, 하나 만들고 소통. 그래서 고객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위험 분석, 이럴 때 이런 위험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소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축을 하고 고객 평가의 과정을 거쳐요. 여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다시 또 계속 도는 거죠. 나선형으로. 네,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개발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대규모 시스템에서 적합한 방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 분석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완성도 높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분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름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흔한 예로 우리나라 이름만 생각을 해서 5글자 바이트만 생각을 했다 그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문화 가족으로 이름이 막 진짜 긴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릿수가 부족한 거죠. 이름에 이런 게 부족하네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네요. 그럼 바이트 늘려야 되겠군요. 늘려주고. 이게 이제 위험 분석이죠. 예측을 하는 거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고치고 다시 또 이렇게 돌리는 거죠. 뭘 통해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래서 유지보수 과정은 필요 없어요. 계속 소통해서 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초기에 위험 분석을 하지 못하면 그 위험 분석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이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이런 방식이죠. 자, 제일 먼저 계획 수립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위험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거해 가서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을 하죠. 그래서 고객에 대한 평가를 받아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소통 계속하는 거야. 다시 또 계획 수립, 위험 분석, 개발, 고객 평가. 다시 또 계획, 위험 분석, 개발, 고객 평가. 이런 식으로 계속 뺑뺑뺑뺑뺑 도는 거죠. 이게 바로 나선형 모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선형 모델에서는 여러분이 딱 2가지를 기억을 하세요. 고객과의 소통, 그 다음에 이 순서, 계획 수립, 위험 분석, 개발, 고객 평가. 이 4단계를 뺑뺑 돌린다는 거, 이 4단계 꼭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 덤으로 더 기억을 한다면 개발 비용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개발 비용이 많이 들고 그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규모 시스템에 적합을 하다라는 각각의 특징을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다음 단원에서는 이제 프로젝트 관리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